자, 5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102쪽부터 10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인권을 존중하는 삶 마지막 차시입니다. 인권 보호를 실천해 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인권 보호를 실천해야 하는 까닭과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이렇게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의 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의 노력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 역시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권 보호를 개인이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인물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이분은요, 세계 인권 선언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 엘리너 루즈벨트가 세계 인권 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너 루즈벨트는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집과 가까운 아주 작은 곳입니다. 동네 학교 일터입니다.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여러 사회단체, 국가기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이 되죠. 따라서 인권 보호를 실천해야 하는 까닭 첫 번째는 개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피터 베넨슨이라고 하는 분의 연설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라고 하는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이 국제 앰네스티의 창립자인데요.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인권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이 인정되어서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에서 피터 베넨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이 중국의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요. 부당하다라는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 행동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인권 보호를 실천해야 하는 까닭 두 번째는 피터 베넨슨의 연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촛불처럼 작은 것이라도 직접 개인이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하고 그것이 모여 인권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권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실천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인권을 나타내는 표를 만들어 보세요.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 공모전이 있는데요. 여기 초등부 대상 작품을 한번 볼까요? 보는 눈이 달라도 보는 시점은 같다. 3초의 말, 다른 사람에겐 30년. 엄마도 휴식이 필요해요. 자, 요런 표어들이 대상을 받았던 초등부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인권을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전이 열린다 그러면은 한번 출품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표어 부문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의 내용이 잘 나타나는 그림을 그려서 포스터로 만들면 되는데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림 잘 못 그린다고 걱정 마세요. 내용이 좋으면 됩니다. 자, 초등부 대상을 받은 작품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 포스터 만들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짜잔, 어때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보여지나요? 아니죠.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뭐 어떤 미술 심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좋으면 얼마든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좋아요. 역시 수상작이에요. 자, 마지막 작품 엄마도 휴식이 필요해요. 이거 장려상을 받은 작품이죠. 자, 표의 내용이 잘 드러나고 인권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된다면은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올해 2025년 인권 공모전 6월 1일부터 작품 접수가 됐는데요. 7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있죠. 앞에서 본 작품들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나요? 포스터 부문과 영상 부문으로 나눠서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배운 내용 생각해보고 준비해서 이런 공모전에 꼭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모전의 작품을 출품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다른 친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더 재밌어하고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 대화 어떠세요? 나중에 훌륭한 경찰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야, 뭐래냐? 네가 무슨 경찰이야? 그런데 이런 식의 대화들이 요즘에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너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하기 습관, 이것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인권 실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작은 언어 습관 한번 고쳐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해볼 수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급 인권 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친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할 권리가 필요해. 자, 인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 반에 필요한 권리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자, 휴식할 권리가 필요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크게 소리 지르면 다른 쉬고 있는 친구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어. 이렇게 행동 지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권리와 행동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만든다면은 그것이 바로 훌륭한 인권 선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는 휴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선언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반 친구들이 각자 작성한 인권 선언문을 모아서 비슷한 건 합치고 정리해서 우리 학급만의 인권 선언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잘 정리해서 교실에 게시를 해놓고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권 학급을 만들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 다 끝났고요. 주제 마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 자, 인권 보장과 헌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헌법하고 인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